인3 사이트에 나와 있는 캐러셀 부분 형태를 BX 슬라이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좌우 버튼 그리고 아래쪽에 인디케이터 부분에 대한 거를 직접 제작하는 방식이고, 위쪽에 있는 그 텍스트 부분을 이미지로 처리했는데, 이미지로 처리한 텍스트 부분을 슬라이드 작업 시 자동적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그런 모션 처리까지 포함시켜서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디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 바깥쪽은 div, 즉 원래 이 bx 슬라이더 바깥쪽은 따로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bx 슬라이더 자체는 div 하나를 묶어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메인 img라고 할게요. 메인 이미지. id 메인 이미지 안에 bx 슬라이더를 집어넣자. 물론 자체적으로도 bx 슬라이더 자체 내에서도 이 div bx 슬라이더를 감싸고 있는 bx 래퍼라는 게 내부적으로도 존재한다라고 했죠. div 이 클래스 안에 bx 슬라이더입니다. 이 안에 이제 또 하나의 div가 있고요. 이 div의 클래스 이름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하나씩 넣을 건데요. 텍스트도 이미지로 만들었죠. 이미지 텍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위쪽에, 그리고 실제 이미지 부분, 아래쪽 캐릭터 부분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아래쪽에. 텍스트는 스팬으로 감싸고요. 이미지즈 폴더 안에 넣어놨습니다. 텍스트는 t라고 했죠. 우리가 t1.png 파일인가요? 이미지를 삽입할 때는 alt를 넣어야 되겠죠. 요거 지금 요거예요. 요거 아래쪽에 이미지가 있죠. 요것도 이미지예요. 근데 t1이라고 한 거. 스팬은 인라인, 이미지도 인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삽입하면 가로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br로. 이미지의 경우는 i라고 했어요. i1 png. 역시 alt는 있어야죠. 슬라이드 이미지 4장으로 할 거니까 얘를 하나 둘 셋 복사해서 번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A2, A3, A4. T1, T2, T3, T4, I1, I2, I3. 여기도 사실 이게 콘텐츠죠. 진짜 콘텐츠. 즉 캐러셀의 콘텐츠. 이게 실제 콘텐츠고, 그리고 이제 버튼을 따로 만들 거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버튼을 따로 제작할 거다. 그러면 여기 bx 슬라이더 이 클래스 이름의 끝은 여기에요. 요 div. 혼동하면 안 되고 요거예요. 요거 딱 찍었을 때 아래쪽에 요거죠. divs 끝에 3개 있어요. 이 중에 두 번째 게 바로 이 bx 슬라이더의 끝이죠. 요 끝에 내려서 주석을 하나 또 달아 보겠습니다. 바디 위에 div 바로 위에. 요 div는 main img id main img의 끝이에요. 주석을 하나 단다면 main img의 끝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페이저입니다. 캐러셀의 페이저 버튼.
UL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UL의 클래스 이름을 페이저로 하고, UL은 하나 이상의 LI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LI 안에는 이미지를 삽입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이미지냐면 그 동그라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즈 안에 들어있는 d1.png. 네 개니까 복사해서 붙이고 이미지명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다음은 이 중에서 첫 번째 거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다 숨길 겁니다. 첫 번째 거만 보이고 나머지는 숨길 거다. 첫 번째와 나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미지 li에 액티브 클래스를 하나 추가합니다. 이 첫 번째 거만, 얘만 보이고 나머지는 숨길 거예요. 다음은 이전 이후 버튼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석을 달면 이전 이후 버튼, 이전 이후는 p 태그로 하겠습니다. a 태그로 링크를 걸고요. 임시 링크. 클래스 이름은 공통적인 btn하고 pbtn, nbtn으로 하겠습니다. p는 previous의 의미, 이전 버튼의 의미로 이미지를 삽입할게요. 이전 버튼은 previous라고 했죠. 이후 버튼은 next라고 했습니다. 복사해서 이후 버튼을 하면 되겠죠. 여기 pbtn을 nbtn으로, next btn으로, 자, 여기까지 작성한 내용을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F12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군요. 스타일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입혀보자. 주석을 공통이란 주석을 하나 달아서 모든 요소의 여백을 제거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의 UL을 사용했죠.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을 제거하겠습니다. 점 제거하는 거. A 태그에 대해서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없애고 글자의 종류, 폰트 패밀리는 노토 산수로 지정을 할게요. 글자의 색상은 임의로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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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이제 슬라이드 이미지에 대한 설정을 해볼게요. 먼저 큰 타이틀은 캐러셀, 슬라이드 이미지입니다. 먼저 샵 메인 img죠. 메인 img 이 안에 모든 캐러셀 요소가 다 들어있는데 메인 img의 설정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그거는 이제 이 메인 img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포지션 앱솔루트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그 앱솔루트의 레프트 탑 기준을 바로 이 메인 img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죠. 여백을 지정하겠습니다. 상하는 여백 없이 좌우만 안쪽 여백을 주는 거죠. 다음은 bx 래퍼에 대한 설정입니다. 샵 메인 img에 들어있으니까 메인 img에 .bx 래퍼, 아까 기본 설정에서 보더를 없앴었죠. 배경 이미지도 없앴습니다. 그림자 박스 섀도우도 없앴죠. 마진 바텀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대신 마진 탑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bx 슬라이더 안에 들어있는 div에 대한 설정이에요. 얘죠. 클래스 A1, 2, 3로 했던 거이고 bx 슬라이더 안에 들어있는 div 샵 메인 img 안에 .bx 슬라이더 그 안에 들어있는 div이에요. 헤딩을 150픽셀을 주겠습니다. 안쪽으로 150픽셀 주니까 상당히 많이 주는 거죠.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네요. 다음은 처음부터 사실 요 그 T1이란 요 글자는 처음부터 보이면 안 되죠. 요거 밑에서 있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죠. 요거 요 그림은 처음부터 보이는 거지만 T1 그림은 스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팬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샵 메인 img에 들어있는 .bx 슬라이더에 div 안에 들어있는 스팬입니다. 스팬은 원래 인라인이에요. 크기 지정을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꿉니다. 포지션은 렐러티브로 설정하고요. 이유는 탑 값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페서티는 0으로 지정해서 처음엔 안 보이게 설정을 합니다.
글씨들은 사라졌죠. 오페서티 제로. div 안에 들어있는 요 이미지나 밑에 있는 이미지 전체는 전부 다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샵 main img .bx 슬라이더 div에 들어있는 이미지도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설정하자. 슬라이드의 배경 색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주석을 넣을게요. 슬라이드 배경색이에요. A1부터 A4라고 했으니까 그거의 색상을 하나씩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main img부터 출발을 해야죠. main img 안에 들어있는 .bx 슬라이더 안에 A1입니다. 배경 색상은 꼭 동일 색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임의 색상을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신이 넣고 싶은 색상 아무거나. 세 개를 더 복사해서 여기 A1, 2, 3로 하면 되겠죠. 색상은 임의 색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스텔 톤 형태 색상으로 줬죠. 색상을 지정하고 나면 그 결과는 이렇게 다음은 좌우 버튼에 대한 위치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전 이후 버튼이죠. 이전 이후 버튼은 P 태그로 작업했어요. P 안에 A 태그를 썼고 일부러 클래스를 공통적인 거는 btn으로 하고 서로 다른 거는 pbtn, nbtn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샵 main img에 들어있는 .btn입니다.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하고요. 탑은 50%죠. 위에서는 가운데니까 세로 가운데.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탑 Y 위아래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Y 마이너스 50%. 글자 색상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레프트 위치는 서로 다르죠. 샵 메인 img에 점 pbtn하고 nbtn. pbtn은 왼쪽에 있어야 되고 nbtn의 경우는 오른쪽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쯤에 있네요. 전체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50%니까. 마지막 인디케이터 페이저 버튼에 대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페이저의 형태는요 UL로 했습니다. UL의 클래스 이름을 페이저로 했고요. 그 안에 li 값으로 li 안에 이미지를 하나씩 삽입했습니다. 삽입한 4개의 이미지 중에 액티브인 클래스가 액티브인 것만 보이게 처리를 해야 된다. 자, 제일 처음에 샵 메인 img에서 점 페이저죠. 포지션은 역시 앱솔루트입니다. 아래쪽에 가로 중앙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래쪽 바텀은 5%, 레프트는 가로는 가운데, 마이너스 50%. 여기 있네요. 다음 점 페이저는 UL입니다. UL 안에 있는 li를 이제 가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메인 img 안에 페이저 UL이고요. 그 안에 li 플로트를 처리할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를 이용할 수도 있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가로 세로 크기는 10픽셀로 지정하고요. 보더 레이디어스는 10픽셀의 절반 50%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보더는요 색깔은 임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 사이 간격은 좀 떨어져야 되겠죠. 마진 상하는 떨어질 필요 없고 좌우만 떨어지면 돼요. li로 버튼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li 자체는 손가락 모양이 안 나오죠. 그래서 커서 포인터를 지정해서 손가락 모양이 나오게. 트랜지션 효과를 쓰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동그라미는 처음부터 이렇게 보이면 안 되죠. 얘는 지금 숨기고 액티브인 것만 하나 보여야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버튼만 처음엔 보여야 됩니다. 나머지 세 개는 숨겨 있어야 되죠.
오히려 뒤에 있는 조그만 동그라미 그래도 살짝 어긋나서 보이네요. 작은 동그라미만 보여야 됩니다. 숨기는 작업을 할 건데요. 샵 메인 img 안에 점 페이저 그 안에 li 안에 이미지, 지금 큰 동그라미 숫자는 이미지죠. 위치가 살짝 기존에 있는 동그라미의 위치가 좀 다르죠. 그래서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로 위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트랜슬레이트를 위치 조정으로 쓸 수 있죠. 마이너스 40%의 위치를 준 거는 실제로 아까 그 조그만 동그라미하고 지금 이 이미지하고 위치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로 위치 조정을 한 겁니다. 즉 위쪽에 동그라미가 조그만 게 있고 보도 레이디어스로 처리한 거, 실제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 있었다는 거죠. 얘를 왼쪽 상단으로 조금 옮긴 겁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가 있게. 트랜지션 효과를 주겠습니다. 0.5초. 이렇게 회색 동그라미는 남겨놓고 다 숨겼죠. 지금 이 중에 한 개는 남겨야죠. 첫 번째 거 액티브인 것만 남기면 중심 위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샵 메인 img 점 페이저 li 안에 이미지, 그런데 이 li 중에서도 점 액티브인 거, 점 액티브인 이미지, 얘는 보여줘야 돼요. 4개 중에 한 개는 보여야 돼요. 다시 내려가 보면 동그라미 1, 2, 3, 4 숫자가 바로 이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 앞쪽에 액티브인 게 li의 액티브를 걸었죠. 그래서 li.active li.active인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오페서틀 1로. 그러면 총 4개 중에 한 개는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40%를 통해서 살짝 내려와 있는 거를 위로 올린 겁니다. 이 동그라미 회색과 약간 유사한 위치로 맞추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가 CSS 부분입니다.